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자, 오늘 주가가 크게 밀리면서 결국 2200선이 또다시 깨져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더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폭이죠. 하락하는 그 폭이 4%나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게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여기에 따른 대처 방안이 나옵니다. 주가가 왜 이렇게 많이 빠질까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가가 왜 이렇게 많이 빠질까요? 자, 보시죠. 주가가 왜 이렇게 많이 빠집니까? 했을 때는 주가 흐름을 보면 우리가 이걸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주가가 이렇게 밑에서 내려갔다가 올라갈 때마다 여기 이 구간, 여기 이 구간, 그 다음에 여기도 2003년도 이 구간들, 이게 주가가 내려가다 올라갈 때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또 여기도 중간에 내려가다가 올라가네요. 얘가 내려가다가 올라갈 때는 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강력한 모멘텀이 필요합니다. 시장의 강력한 모멘텀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습니까? 자, 여러분들 옆에 선배님들은 지금 후배님들 위해서 나중에 공부하기 편하게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 자, 저는 계속 진행을 하고요. 얘가 주가가 내려가다 올라갈 땐 딱 두 가지 모멘텀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잘 들어요. 금리가 초저금리. 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금리가 똥금리거나 그러잖아요. 금리가 그냥 저금리가 아니에요. 저금리이거나 오와 아니면 경기가 좋아져야 돼요. 이 딱 두 개의 모멘텀밖에는 없어요. 그럼 여기 한번 보십시오. 위기가 터졌을 때 여기 위기가 어디 국면이냐면은 2000년도에 IT 버블 터지고요. 2001년도에 9.11 테러 터지죠. 이 위국면이 있었을 때 이때 미국의 기준금리는 6.5%였어요. 이 금리가 1%의 낮은 금리를 기록했을 때 주가는 밑에서부터 뜨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2008년도 리먼 사태죠. 리먼 사태의 위기 이후에 주가가 위로 올라가죠. 이때는 금리가 5.25였어요. 지금 얘기하는 건 미국의 기준금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금리는 제로금리였어요. 근데 이때는 제로금리만 갖고 되지 않았어요. 이때는 뭐가 실시됐냐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양적 완화가 실시가 됐어요. 양적 완화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여러분들 우리 마이너스 통장 있죠? 내 계좌에 돈이 없어도 유사시에 돈을 갖다 쓸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 요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쭉 위로 올라가다가 여기요. 이것도 지금 월봉이니까 좀 작게 빠진 것처럼 보이지? 요때 내려갔다가 주가가 휙 올라갔어요. 이때는 금리가 얼마였냐면은 0.5였어요. 상당금리 얘기하는 겁니다. 0.5. 근데 이건 금리가 낮다는 표현보다는 이거는 그게 아니라 이건 오히려 제로금리에서 금리를 올렸던 거예요. 한 번 올렸어요. 0.5에서 0.25. 미국은 이 밴드 금리이기 때문에 0.5에서 0.5로 금리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금리 때문에 떴다는 것보다는 이때는 왜 떴냐면 금리가 올라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맥점이요. 금리가 위로 올라가는 트렌드인데 여긴 왜 떴느냐? 여기 왜 떴냐면은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이땐 금리 때문에 올라간 거 아닙니다. 여긴 금리 때문에 올라갔거든요. 저금리 때문에, 초저금리 때문에 올라간 거고요. 여긴 그것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라 경기의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었어요. 이때는 뭐가 있었냐면 트럼프 대통령 시절이었는데 감세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서 올라갔던 분위기였었어요. 그럼 여기는 뭐 너무나 가까이 알고 있는 거죠. 2020년도에
이때는 금리가 얼마였었냐면 여기가 2.5였죠. 금리가 제로 금리 왔었죠. 다시 양쪽 완화 시작했죠. 여기다가 회사채 매입 있었죠. 역시 똥금리 때문에 초저금리 때문에 올라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 지금 꺾어지는 걸 볼게요. 여기 꺾어지는 걸 볼게요. 지금 여기 꺾어지는 걸 보면은 이것도 다른 때랑 마찬가지로 위기 국면이죠. 그죠? 고인플레라고 하는, 그죠? 위기 국면이죠. 그래서 금리가 위로 올라가는 과정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초저금리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여기 이 구간이. 그러면 경기가 좋아지냐? 경기는 지금 오히려 3월 달부터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오히려 9월 이후에 특히 JP 다이먼 회장 같은 경우는 또 다른 투자 뱅크에서도 얘가 1년 이내에 미국 경기가 침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해서 경기가 나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가 왜 주가가 빠져나가는지는 정리가 되나요?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닫혀 있어요. 이 맥점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 장이 언제 뜨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 여기서 빨리 올 수 있는 거는 여러분 생각에 경기가 좋아지는 게 빨리 올 수 있나요? 아니면 금리가 낮춰지는 게 빨리 올 수 있나요? 이게 인위적으로 가능한 게 뭘까요? 얘가 순서상으로 보면 뭔가가 부러졌을 때요. 이게 뭔가가 사이클에서 올라가다가 이렇게 부러졌을 때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해당하는 게 있거든요. 항상 주가의 바닥은 경기로 잡으려고 하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 주가의 바닥뿐만 아니라 부동산까지 급락하고 있죠. 일단은 통상적으로 순서는 주가의 바닥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부동산 바닥이 와요. 순서상으로 봤을 때. 결국은 자산 가치가 위로 상승하려면은 일단 먼저 첫 출발은 초저금리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시장은 기대감이 있었어요. 어떤 시장에 기대감이 있었냐면 이제 드디어 장이 다시 갈 거야. 왜? 이 두 가지 기대감 중에서 한 가지 기대감이 작동하고 있었어요. 원래 시장은 어떤 기대감이었나? 바로 금리에 대한 기대감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시장의 금리가 쭉 위로 올라갔을 때 이 그림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금리가 위로 쭉 올라갔을 때 어딘가 올라가다가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하죠. 어딘가 올라가다가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하죠. 그럼 지금 시장도 금리가 위로 올라가다가 금리가 내려갈 거야 라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특히 처음부터 시장에 대해서 노티스를 줬던 대표적인 연준의 인사 중에서 제임스 블러드가 올해는 금리를 좀 인플레이션 때문에 빨리빨리 올린 다음에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내년 정도 돼서는 금리를 내릴 여건이 되면 금리 내리자 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얘기할 것도 하나도 없죠. 그죠? 그런데 그러면 시장은 그래 금리를 내려? 그래서 이제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기 시작했냐면 이제 이걸 잘 읽어줘야 돼요. 그래서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끌고 올라갔던 거예요. 이 시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서 여기 요날, 여기 7월 13일 날입니다. CPI가 발표되는 이날 사상 최고로 9.1을 찍었지만 올해 이것이 고점일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다음엔 얘는 CPI가 낮아질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금리 인하에 대한 연동적인 작용이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심차게 올라갔던 거예요. 왜? 앞서 설명드렸던 연준의 가장 매파적인 성향의 제임스 블러드도 올해 금리를 열심히 올리고 내년에 조건이 형성되면 금리를 내리자고 했으니까요. 근데 CPI가 9.1을 찍었을 때 우리는 뭘 받았냐면 중간가 법칙을 봤죠. 이때 유가가 뒤집어 얘기하면 이게 7월 달에 발표된 거니까 6월 달인데, 이미 6월 달에 유가는 고점을 찍고 위로 올라가다가 고점을 찍고 올라가다가 음포선을 때려 맞았고요. 그렇죠? 내려가고 있었고 다시 올라가다가 이선이 쌍봉을 준 상태 속에서 소위 세력 R 빼기 패턴이 나타났죠. 뭐가 나왔죠? 이선 쌍봉에서 보실까요? 여기 보면 유가에서 이선 쌍봉에서, 여기 쌍봉에서 R 빼기. R 빼기가 뭐냐면 R 받기는 장대 양봉이고요. R 빼기는 장대 음봉이거든요. 얘가 R 빼기. 그러니까 소위 세력들이 텐트를 걷고 떠나가는 거예요. 얘가 6월 달에 이미 꺾어지는 모습을 보면. 그리고 7월 달에 7월 13일 날 CPI를 발표할 때 이미 얘의 중간값은 내려오고 있었죠. 유가가 내려가면서 꺾였어 이렇게. 그래서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기 시작했냐면은 그래 주가가 많이 이제 매수 구간, 과열 구간이 어느 정도 꺾였고, 그래 내년에 연준은 시장이 부러지기 전에 금리를 인하할 거야. 그래서 시장은 여기서부터 심차게 얘가 위로 올라갔던 겁니다. 접수가 됐습니까? 그런데 얘가 돌발 악재가 터져버렸어요. 여러 차례 이렇게 강조 말씀드렸습니다. 그 돌발 악재가 바로 이날입니다. 8월 25일, 8월 26일. 8월 25일 날 뭐가 있었냐면 잭슨홀 미팅이 있었는데, 잭슨홀 미팅이 열린 이후에 26일 날 누가 제롬 파웰이 연설을 했는데 깜짝 놀라는 연설을 해버렸어요. 어떤 연설이냐면 우리는 인플레 잡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다. 연준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죠. 금리를 올리는 거죠. 여기서 용어 하나만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금리 그릴 때 이게 추상적으로 들립니다. 금리 그릴 때 얘를 추상적으로 느끼지 않고 내가 투자에 활용하려면 금리 그리면 얘는 돈가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는 돈가치를 올려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돈가치 올리면 이건 시소와 같아서 한쪽에서 뭐가 내려가냐면 바로 자산 가격이 내려가는 겁니다. 금리, 돈가치. 그러니까 돈가치를 우리는 최대는 올릴 거야. 인플레이션은 돈가치가 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얘를 올릴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렇게 경제 공부 관련돼서 설명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빅픽처를 알려면 정치와 경제를 알아야 돼요. 모든 경제는 정치와 맞물려서 들어가요. 채로 보면 연대 우크라이나의 키우가 러시아의 보복 공격을 받았죠. 왜냐하면 크림대교가 타격을 받았죠. 크림대교는 푸틴의 자존심이거든요. 여기를 통해서 전쟁 물자와 한마디로 하면 보급로인데요. 여기에 타격을 받으면서 굉장히 이 푸틴이 속된 얘기로 열이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라 뒤에 가서 좀 제가 약간 시간을 할애할게요. 이렇게 되면 푸틴이 일부에서 나오는 축출설 얘기가
이게 조금씩은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어요.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왜 푸틴은 자꾸만 핵전이게 나오는가? 이것도 연결됐습니다. 이 모든 흐름하고. 그래 이 빅픽처 그림이 보이는 겁니다. 이 주가 흐름이. 잘 보십시오. 자, 그럼 얘는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 월가에서는 드디어 주가가 바닥을 찍는 거 아니냐 라는 긍정적 해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얘가 위에서부터 조정을 받을 때는 이거는 일종의 요식행위, 즉 주가는 외바닥으로 가지 않거든요. 이게 외바닥이니까 어떻게 하면 형식적으로 너는 한번 내려가서 쌍바닥을 주고 올라가야 돼라는 형식적인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저도 역시 그렇게 봤죠. 다만 얘는 그냥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여기 영마틴에서, 이걸 영마틴이라고 합니다. 이 영마틴 구간에서는 한 차례는 매도를 때려줘야 됩니다. 접수가 됐습니까? 왜? 얘는 빠질 수밖에 없으니까 가바닥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가라는 것은 예측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항상 대응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1타 한번 매도를 이렇게 제시했어요. 매도. 자, 그래 놓고 얘가 내려갈 때 월가에서 바라본 시각은 여길 깨지 않고 얘가 올라가는 걸 바랬어요. 뭐 누구나 다 바랬겠죠. 근데 이렇게 바로 요 날이었죠. 요 날. 돌발 악재가 나왔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돌발 악재가 뭐냐면 아까 서두에서 설명드렸던 대로 주가가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금리가 똥금리여든지 경기가 좋아지든지 둘 중 하나밖에 없는데, 경기는 앞으로 나빠질 일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면 지금 물가를 올린 다음에 반년 혹은 1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그게 어차피 경기에 영향을 주게 돼 있습니다. 아직 잘 못 느끼지만 그런 것을 반드시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미국 일자라 하더라도. 그러면은 시장이 반기는 건 뭐였냐면, 과거의 형태대로 금리를 올렸다가 금리를 내릴 걸로 봤어요. 근데 제롬 파월이 여기다 쐐기를 받았겠죠. 뭐라고? 우리 올린 다음에 금리를 당분간 만약에 내릴 만한 여건, 즉 인플레가 잡히더라도 우리는 금리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얘를 금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 상당 기간 동안 이 금리를 유지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악재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연거푸 악재 내용들이 나왔던 겁니다. 여기 두 번째 악재가 여기 중간에 두 번째 악재가 또 밑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우리가 그래, 그러면 얘가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여기 9월 13일 날 여기 두 번째입니다. 장대음봉 나오는 두 번째 악재. 요 두 번째 악재가 터진 요게 CPI가 발표가 됐는데 얘가 시장의 예상치보다 높게 나와버렸죠. 이거 뭐야? 인플레이션 이거 안 잡히는 거 아니야? 부담감을 느끼기 시작했죠. 접수가 됐습니까? 부담감을 느끼는 모습이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악재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 9월 21일 날 뭐가 나왔냐면은, 이때 뭐가 나왔냐면은 점도표가 나왔죠. 점도표가 나왔는데 올해 3.4에서 시장의 예상치는 그래 올릴 수 있겠구나 4.0까지는. 근데 얼마가 나왔어요? 4.4가 나와버리고, 내년에 금리를 내릴 것으로 예상했는데 4.6. 이거는 컨센서스니까, 통계치니까 뭐랄까 평균이니까 4.4가 나왔다는 얘기는 얘가 4.5가 간다는 얘기고, 올해 4.6이 간다는 것은 내년에 5.0이 간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순영님, 아니 4.5에서 5.0이면 불과 0.5밖에 안 되면 이게 뭐가 악재입니까? 그게 아니라 시장은 이게 고점을 찍은 다음에 내려갈 걸 예상하면서 이게 올라갔단 말이죠. 어때요? 얘가 그걸 반에서 올라갔는데 이거 뭐야? 내년 1년 동안에 금리를 안 내린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얘가 내려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내려가는 이 현상을 뭐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냐면, 새로운 악재가 반영되는 구간에 있다.
Understand? 따라서 얘는 섣불리 미국도 공격하지 말고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회원가입할 때도 여기 올라타야 회원가입하고 잠깐은 좀 쉬어달라. 왜? 이 돌발악재가 나왔으니까 또다시 여기서부터 제롬 파웰의 돌발악재가 여기서부터 터져나왔기 때문에 이게 주가에 반영돼 간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어디까지 반영됩니까 할 때 이걸 알 수가 없다. 왜? 바닥은 확인하는 것이지 바닥은 찍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악재가 반영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그런 상태에서 뭐가 터졌냐면 고용이 발표가 됐는데 일자리도 일자리지만 미국은 고용이 완전 고용의 기준점이 얼마냐면 4.0이 기준점인데 얘가 3.7도 완전 고용인데 3점으로 더 내려갔습니다. Understand? 그리고 얘들이 지금 CPI를 물론 PPI가 먼저 발표되는데 CPI를 발표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why not? 도대체 미국은 뭐가 문제일까요? 자, 여러분들 이번에 국고초에서 내용을 들으신 분도 아시겠지만 보세요. 우리가 영국의 트러스 정부가 잘 이해해 보십시오. 이게 주식도 주식이지만 참 이거 잠깐 트러스 이거 하기 전에 이거 제가 맨날 홍보 안 한다고 야단 무지하게 받습니다. 여러분들 홍보창 하나만 열고 갈게요. 여러분 이 하나만 부탁할게요. 이거 홍보창 하나만 열고 가겠습니다. 이거 뒤에 가서 홍보 안 한다고 진짜 야단 많이 맞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홍보 안 한다고 얘기 진짜 많이 맞습니다. 이거 잠깐만 필요하신 분들. 왜냐 여러분들 중에서 그래도 이렇게 미리 들어와서 대처하겠다라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자, 이거는 어디 갔지? 4개월에 99만 원이고요. 4개월에 99만 원입니다. 그리고 전화는 1668-397입니다. 선생님 지금 장도 지뢰 같은데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하는 건 제가 누차이겠죠. 더블 공략주에서 여러분들은 본 좀 뽑아가시라고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얘는 실패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레코드를 보여드릴게요. 어디지? 여기 더블 공략주 어딨나요? 이건가? 아닌데 어디지? 얘는 어딨나요? 여기 있구나. 자, 얘로 벌어가시면 됩니다. 얘는 실패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좀 이따 얘기할게요. 일단 올라가고 봅니다. 얘는 매일 에브리데이 1%만 2%씩만 먹으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는요. 아예 장이 이상할 때는 미칠 것 같을 때는 제가 아예 종목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얘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앞에도 볼게요. 레코드가 얘가 쭉 정리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보십시오. 가입하신 분들은요. 처음에 얘가 아예 없을 때는 안 내보냅니다. 근데 올라갑니다. 꾸역꾸역. 하나기서도 한 3.6% 왔었네요. 선익도 한 11%, 에코도 9%, 모트렉스도 한 16%. 접지했습니까? 여기서 보십시오. 이 얘기도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돈 내고 들어온 걸 뭔가 하여튼 얘를 카바를 시켜드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얘로 하십시오. 알아들으면 표준 부탁합니다. 제가 다음 진도 좀 나가게. 고용 이런 식으로. 모트렉스 33%, 동국이 12, 컴투스 14,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케어젠 14, 석경 21, 1%만 벌면 되거든요. 23, 미니컴퍼니 이렇게 매매하시면 됩니다. 요건 맨 끝에 종가에 핸드폰으로 뿌려드리니까 뿌려드릴 때만 사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얘는 올라가면 챙겨야 됩니다. 좀 이따 얘기할게요. 얘는 자 다시 맞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얘들은 고용이 잘 봐. 요번에 고용 때문에 쇼크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지금 현재 미국 정부가 자기들도 이상한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얘들도 잘 보십시오. 한편으로는 여러분 제가 이걸 좋아하는 거 아니지만 음모론도 잠깐 좀 얘기해 볼게요. 자, 영국의 트러스 정부가 어떤 정책을 썼냐면은 야, 이거 기름값으로 고통받고 있잖아. 그리고 국민들이 어렵잖아. 그래서 소위 무슨 정책을 들고 나왔냐면은 감세 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감세 정책은 쉽게 하면 무슨 얘기냐면은 경기가 안 좋았을 때요. 쓸 수 있는 정책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에서 쓸 수 있는 정책이 있고요. 두 번째는 중앙은행에서 쓸 수 있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럼 이미 여러분들은 경기가 안 좋았을 때 중앙은행에서 쓰는 정책은 이미 너무나 쉽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앙은행에서 어떤 정책을 씁니까? 경기가 나쁘면 항상 그래왔듯이
중앙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금리 인하죠. 통화 정책을 쓰죠. 그렇죠. 그러면 정부에서 쓰는 정책은 뭘까요? 정부에서 쓰는 정책은 재정 정책을 쓰는데 쉽게 해서 정부에서는 뭘 해주냐면 감세 정책을 해줍니다. 그런데 트러스가 왜 이 감세 정책을 두고 나냐면 트러스가 모델 킷으로 잡고 있는 게 영국의 대처 수상 1980년대에 미국은 레이건 대통령, 영국은 대처 여사. 이 트러스가 들고 나온 정책이 제2의 자기는 대처 여사가 되겠다 해서 감세 정책을 들고 나왔어요. 그러면 잘 보십시오. 그러면 영국의 트러스가 감세 정책을 들고 나왔을 때 몰매를 맞고 영국 휘청거렸던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금리가 영국이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영국의 영란은행은 미국보다도 금리 인상을 더 먼저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0.5%의 빅셉을 연이어가면서 인플 잡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었어요.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쉽게 하면 무슨 얘기냐면 시중에 돈들이 있는 것을 은행으로 빨아들이는 거죠. 그죠? 근데 감세 정책을 쓴다는 얘기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재정이 없잖아요. 돈이 없는데 감세 정책을 한다는 것은 정부에서 우리가 개인이 빚을 졌을 때 하는 것을 사채, 기업체가 빚을 졌을 때를 회사채, 나라가 빚을 질 때는 국채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영국의 나라에서 국가 범위에서 국채를 발행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국채를 발행한다. 이걸 이용해서 재원을 조달해서 결국은 감세 정책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쉽게 가면요. 그렇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자기가 내가 돈을 쓰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돈을 빨아들여야 되는데 감세 정책을 쓰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한다면 이런 얘기죠. 호주머니를 두둑하게 해갖고 전체적으로 경기를 회복시키는 데 일조하겠다. 그럼 아까 보세요. 경기가 안 좋았을 때 쓰는 기본적인 정책은 중앙은행에서는 금리를 내리는 정책이고 정부는 감세 정책이니까 지금 영국에서 쓰는 감세 정책은 결국은 경기를 회복시키겠다는 그 논리는 이건 틀린 건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핵심이 되고 있는 것이 인플레니까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는 돈을 거둬들여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에서는 금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금리를 거꾸로 올려야 되잖아요. 지금 원래대로 한다면 경기가 안 좋으니까 중앙은행에서도 사실은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라 금리를 내려야 되죠. 경기가 중심이 됐을 때는. 이해합니까? 그리고 정부에서는 감세 정책을 해갖고 돈을 풀어야 되는 거죠. 이게 이론상 맞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이론상 맞는 거잖아요. 경기가 우선이었을 때는. 근데 지금은 경기가 우선이 아니라 인플레가 우선이니까 이걸 잡기 위해서 중앙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금리를 올리는 거꾸로 된 정책을 쓰고 있는 거죠. 경기 입장으로 보면. 알아듣나요? 인플레가 우선이니까 이런 거지 경기 입장으로 보면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올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한 짓거리로 얘를 욕먹을 거죠. 그럼 자, 조 바이든의 미국 정책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보십시오. 인플레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드에서는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인플레 잡기 위해서.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경기를 부러뜨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경기를 부러뜨릴 때 가장 목표라는 것은 고용을 잡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죠. 고용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 바이든이 쓰는 정책을 보시죠. 이 정부가 쓰는 정책을 보시면은 보세요. 지금 미국은 예전에 아마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마이크론이 뉴욕 북부 지역에다가 공장을 들여온다는 얘기를 얘기했었죠. 지금 외국에 나가 있는 미국의 제조업체, 여러분들 미국은 제조업체들은 외국에 나가 있잖아요. 애플도 자기네가 물건을 만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외국에 나가 있는 제조업체들을 다시 미국으로 끌어들여오고 있죠. 뭐 공급망이다 뭐다 그러면서 미국 업체들을 끌어들고 있죠. 그죠? 이걸 리쇼링 정책이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외국에 있는 업체를 끌어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남의 나라에 있는 뭐 대한민국이라 그럴게요. 한국이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그래서 반도체 공장이라든지 2차 전지 섹터라든지 얘들을 미국에서 만들어낸 조립된 반도체가 아니면 미국에서 만들어낸 2차 전지가 아니면 너희들은 혜택을 줄 수 없어. 그리 너희들은 미국에 들어와서 공장을 짓고 너희들은 미국에 있는 사람들 쓰고 미국의 모든 것을 이용해. 그럼 이 공장이 일로 들어가죠. 그럼 여러분 생각에 이게 고용이 줄겠습니까? 절대 안 줄죠. 줄 수가 없죠. 일거리가 늘어나는데. 그래서 여러분께 이런 전망을 해드렸던 겁니다. 고용이 발표가 되기 전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일부 고용은 요번 달에 고용부터 꺾어질 거다라는 예측이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 뭐 다른 유튜브도 보셨을 겁니다. 고용이 줄 거라 그러는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첫째, 고용은 의외로 좋아질 수가 있고 두 번째, 만약에 고용 지표가 꺾어진다 하더라도 미국은 리쇼링 정책을 쓰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내는 제조업체까지도 미국 와서 공장을 짓고 여기다가 일자리를 만들고 그러라고 하는 판이면 고용은 그리 쉽게 줄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얘가 줄더라도 연준이 정책을 바꿀 만큼 줄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긍정적인 재료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언더스탠드. 어때요? 큰 맥의 흐름이 잡혀지나요? 얘들은 절대 현재로서는 금리 정책을 바꿀 수 있을 만한 그런 전환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고용이 그렇게 쉽게 꺾어지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얘들이 또 요번 주에 변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PPI, CPI, 또 소매 판매, 줄줄이 얘들은 이제 이벤트가 발표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들은 먼저 요번에는 PPI가 먼저 발표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이 지금 화요일이죠. 그러면 수요일날 그럼 타이핑 좀 부탁해요. 수요일날은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 금통위가 열리죠. 그 다음 내일 주목할 것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는 13일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3일인데 새벽이에요. 그러니까 13일 오전 3시에요. 이때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돼요.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는 내일 9시 반 오후에요. 막 주가가 요동칠 겁니다. 한번 또 9시 반에 9시 반에 PPI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13일 날은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저녁 9시 반입니다. 이때 CPI가 발표되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보세요. 이때 CPI가 높아도 잘 보십시오. 이게 CPI가 높게 나오더라도 다음 CPI는 떨어질 것이다 해서 이때가 단기적인 바닥이든 장기적인 바닥이든 CPI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해서 얘가 올라갔잖아요. 리멤버 기억합니까? 그죠? 이게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얘가 지금 유가를 보십시오. 유가가 사우디와 러시아가 편먹고 오펙위에서 하루에 200만 배럴을 감소하면서 이놈이 여기서 치고 올라갔어요. 그럼 보십시오. 자,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예를 볼게요. 여기 보시면 보세요. 여기 8월달이죠. 8월달에 중간값은 여기였어요. 9월달에 중간값은 여기와 여기니까 조금 내려와 있죠. CPI는 왜 CPI를 분석할 때 유가를 분석하냐면 CPI는 3대 요소가 있어요. 유가, 식료, 그 다음에 주거비. 근데 일단 이게 식료로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 얘가 요렇게 다운됐잖아. 여기를 고점을 찍고 얘가 다운됐잖아. 이렇게요. 그죠? 9.1에서 8.5로 8.1에서 8.3으로 내려왔는데 얘를 보면 얘를 비준으로 보면 얘가 밑으로 좀 다운될 수가 있겠죠. 지금 시장의 예상치는 8.1이고 얘가 다운될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 쫓아왔나요? 그런데 얘가 여기랑은 정반대 현상이 나올 수가 있겠죠. 무슨냐면 얘가 여기 6월달께 7월달에 발표됐을 때 이놈이 9.1이어도 이게 중간값이 내려가면서 이게 다음 달에 8월 달에 다운될 것이라 해서 긍정적이었는데 지금 보면 얘보단 얘가 지금 올라가고 있죠. 기름값이. 지금 여기 10월 달에 중간값은 얘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언더스탠드 했어요. 그럼 얘가
8.3에서 8.1이 나온다고 한들, 물론 얘가 만약에 운 좋게 7컴마를 딱 찍어버리면, 8을 깨고 7컴마를 확 찍어버리면 순간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understand? 그때 여전히 매도입니다. 왜냐면 이게 높아지고 있으니까. understand? 올라갈 때 여전히 분할로 때려야 돼요. 그때 보통 며칠간 나눠 때려요. 내 마음속에. 여러분들 우리가 매도를 때린다 할 때 며칠 동안 나눠 때리면 편안합니까? 무조건 뭐 올라갈 때는 아니다 싶을 때는요. 나눠 때릴 때는 3일간 나눠 때리면 딱 좋습니다. 왜냐면 하루에 다 때렸는데 이럴 때가 있잖아. 내가 올라갈 때 여기서 다 때렸는데 다음날 올라가면 허망하거든요. 그럴 때 무조건 3일간 법칙으로 나눠서 때리면 딱 좋아요. 왜? 어차피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understand? 이거 때려줘야 됩니다. 왜? 이게 높아지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하나만 더. 이게 월가의 상대로 딱 되진 않는데 우리가 보통 헤드라인과 코, 그러니까 변동시킨 유가와 식료 같은 걸 뺀 코어를 얘기하는데, 코어는 오히려 지난달에 6.3에서 요번 달에 오히려 조금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내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두 개가 낮게 만약에 나와서 예상을 깨고 헤드라인 수치와 코어가 낮게 나온다 하더라도 이놈이 다시 올라가 버리면 이거 아주 불편합니다. 언더스트레스입니까? 결론. 아직도 아닌 거죠. 어때요? 플로우 차트로 쭉 설명드렸는데 강의 괜찮았나요? 제가 일부러 여러분께 질문 안 받고 쭉 나중에 얘를 반복해서 보기 편하게끔 쫙 제가 풀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요. 그러면 우리는 얘가 이렇게 꺾어질 때, 우린 이걸 알고서 대응을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았냐면, 어디에 속았어요, 여러분들? 지금 주식 잔뜩 들고 있는 분들은 뭐에 속으신 거예요? 뭐에 속으신 겁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뭐에 속으신 거냐면, 보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뭐에 속으신 거냐면, 주가가 바닥에서 올라갈 때는, 왔다 갔다 하면서 하락 조정 파동에 속으신 거고요. 됐어요? 여기에 속으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는 어디서 속은 거냐면 이 반등 파동에 속으신 겁니다. 가는 거 아니야? 여기서 다 속으신 겁니다. 인정? 아직도 이거를 구별하지 못하면 미안하지만 그분들한테 내일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뭐가 잘못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이 장이 올라갈 때 여러분들은 여기서 깨진 것을 복구하고 또다시 부자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understand? 그러면 얘가 돌려면, 이게 돌려면 모멘텀은 딱 두 가지예요. 뭐 복잡하지도 않아요. 세 가지도 아니야. 딱 두 가지예요. 금리가 똥금리가 되든지 아니면 경기가 돌든지. 근데 경기는 절대 돌 수가 없습니다. 왜 경기가 돌 수 없는지 비참한 현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됐죠? 좀 강의가 어려울 수 있지만 제 강의는 연습극과 같아서 몇 번 보다 보면 저놈이 범인이구나, 저놈이 나쁜 놈이구나, 이거 금세알 수 있습니다. 드라마가 어떻게 될 수 있구나, 이게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계속 보다 보면. 됐습니까? 자, 그럴 때 여러분 딱 한 가지 그림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떤 그림이냐? 아까 금리의 그래프만 딱 기억하시면 의외로 여러분들은 쉽게 대응할 수 있고 이 장을 다음에 올라갈 때 부자 되는 사이클에 여러분 동참할 수 있습니다. 왜? 제가 그게 전문이니까. 여기 마침 있네요. 2020년도 3월 달에 24일 날 강의한 겁니다. 됐죠? 보세요. 드디어 인디안 기후제가 통하기 시작했다. 저희 회원 분 중에서 아이디가 인디안 기후제로 갖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맞습니까? 빅스가 달라졌습니다. 맞습니까? 이거 제가 전문입니다. 드디어 수익 게임이 시작되었다. 됐습니까? 자신 있습니다. 오케이? Follow me. 정말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지금 훈련받지 않으면 제가 돌격 앞으로 올 때 제가 진짜 겁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 장이 내려간 다음에 이 장이 다시 갈 때 절대 절대 주식을 못 산다는 겁니다. 왜요? 여기 상승장일 때 얘가 상승장일 때 이 조정에 속았고, 됐어요? 얘가 상승장으로 가더라도 이미 여기에 쩔어 있습니다. 여기에 공포스러운 국면에 올라가면 두대 맞고 올라가면 두대 맞는 여기 훈련받아서 이게 올라갈 때 못 들어갑니다. 접수. 제대로 쫓아오십시오. 바로 뒤에 쫓아오십시오. 됐습니까? 왜? 제가 이게 전문이니까요.
그죠? 이런 건 제가 놓친 적이 없어요. 아니에요? 여기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어디든 그렇죠. 어디든 그렇죠. 2018년도 여기 폭락할 때도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안 놓치죠. 얘가 장이 폭락할 때도, 여기도 폭락할 때도 기억나시죠? 신이시여, 우리에게는 한 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엠파도 옵니다. 맞아요? 한 척이 아니라 한 대가 옵니다. 꽃길만 걸으세요. 맞아요? 이런 거 안 틀렸잖아요. 이거 틀릴 수도 없습니다. 왜냐면 보고내는 가위바위보를 하거든요. 제가 전망했다가도 저게 바꿔지면은 제가 얘기를 바꿔줘요. 됐어요? 그럼 내가 일단 훈련이 돼 있어야 이걸 먹지 못 먹습니다. 화이팅. 지금 제가 앞에 대목을 쭉 연결해서 했으니까 꼭 반복해서 들으시죠. 얘는 경기가 좋아지든지 금리가 돌아서야 돼요. 그럼 얘는 지금 어떻게 되느냐? 현재 상태에서. 다시요. 여러분 뭐에 속았냐면 파동에 속은 겁니다.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얘가. 그 뭐를 봐야 되느냐? 추세를 봐야 됩니다. 일본에서 추세는 마틴입니다. 얘가 빨갈 때는 얘는 상승 추세라고 얘기하고요. 접수. 아직도 정신 못 차리면 안 됩니다. 선택은 여러분들 몫입니다만. 됐어요? 얘가 하락 추세입니다. 이건 하락 추세. 여러분들 아까 다이먼이 허리케인이 몰려오고 있다 그럴 때 허리케인은 미국만 몰려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이걸 보면서 지금은 나의 투자라는 코너가 없었잖아. 점심에. 맨날 여전히 종목 타령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렇게 종목 타령하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제일 답답한 게요. 여러분들 장이 이렇게 돌아가면은 전략가가 선두에 포진되어 있어야 돼요. 장이 좋을 때는 종목 중심으로 방송에 나가더라도 장이 나쁠 때는 전략가 중심으로 포진돼야 되는데 제가 아침에 방송 들어오고 보면 굉장히 종목을 많이 해요. 카카오 저거 얘기해봤자 뭐합니까? 카카오는 이미 똥주가 된 지 언젠데. 접수. 아직도 카카오 투명한다면 저건 제가 쓸 때 시간 낭비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참 아쉽습니다. 이거 제가 점심에 방송하면 잠깐 짧게라도 얘는 올라갈 때 가짜입니다. 그럴 텐데 이것도 올라갈 때도 가짜라고 그랬죠. 여기도. 그죠? 이거 올라갈 때 이건 가짜예요. 얘는 올라가도 두드려 맞아요. 얘가 정석으로 두드려 맞은 겁니다. 이게. 미국이 더 간 거예요. 왜냐면 바닥 찍는 것처럼 가려고 얘가 여기까지. 근데 여기서 딱 이거 터지는 걸 보고 얘는 물 건너갔다. 얘가 다시 얘가 뜨더라도 얘는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봐라. 맞아요? 제롬팔로 하여금 악재가 나와 있다. 얘는 새로운 악재가 발견되는 중에 있다. 함부로 들어가지 마라. 매번 얘기했던 게 이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이거 중간에 레코드를 보면은 여기 있나? 예, 저는 오늘도 올라갈 때는 파생 쪽에서 이미 수익을 올리고 있잖아요. 매도 쪽으로 들어가갖고. 파생까지 얘가 여러분들은 매도 유전자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매도 유전자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얘는 지금 현재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모멘텀이 없으면 얘는 쉽게 돌 수가 없습니다. 얘는. 그러면 얘는 지금 뭘 봐야 되느냐? 지금 CPI가 중요하다는데 CPI가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금토일은 0.5 금리 올려야 되고요. 부동산도 지금 꺾이고, 여러분들 부동산도 제가 저쪽 강남 쪽에 보면은 강남 쪽에도 강남 불패가 아니라 강남 쪽에도 저쪽 어딥니까? 강남 상구라고 하죠. 강남구, 그 다음에 송파, 그 다음에 서초. 그죠? 지금 강남도 어디입니까? 저 송파 쪽에 가락동 쪽에 헬로시티라든지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잠실 그쪽에 이거 지금 아파트 가격이 위에서 내려가는 게 심상치 않다고 그랬습니다. 뭐 지방도시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특히 2020년, 2021년도 작년과 재작년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패닉바이 이게 너무나 부동산 가격이 위로 치솟아서 올라가다 보니까 야 이거 여기서 안 사면 난리 나겠구나 해갖고 뒤늦게 패닉바이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이게 전부 다 지금 아파트를 팔아도 얘를 갚질 못합니다. 됐습니까? 접수가 됐습니까 이거? 이거 난리입니다 이거 투자자들. 여기서 지금 카카오 분석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얘를 왜 분석하고 있습니까? 진짜 시간 아깝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보세요. 얘를 왜 카카오를 왜 분석하고 있습니까? 얘를. 보세요. 한심한 분석인 게
보세요. 얘 월봉 한번 보십시오. 예, 그냥 하락 기조장이 있는 거고, 예, 이거 지금 하락장이 있는 거고요. 이거 얘 올라가봤자 이거 가바닥이죠. 이거요. 얘를 어쩌자고요? 뭐 어쩌라고 얘를? 이거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얘를 내일 보고 뭐고. 여러분 살아남니다. 어차피 다 살 수는 없어요. 누가 시체 더미에서 누가 그러면서 누가 살아났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곰곰이 돌이켜서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이 카카오도요 이미 여기서 끝났다 그랬죠. 뭐 그래프도 간단한 그래프 드렸습니다. 이 그래프 기억나요? 로우 캔들. 이거 로우 캔들 기억 안 나요? 로우 캔들. 얘가 여기서부터 얘보다 낮아지는 로우 캔들. 이거요. 이거. 엠파동 실평은 기억 안 나십니까? 혹시 엠파동 실평이요. 여러분들 엠파동 실평은 기억 안 나십니까? 얘가 여기 끝난 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게 엠파동 실평이다. 이거. 얘가 여기 성공량 매도. 접수. 얘가 저점을 붕괴하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얘가 L파동. 얘가 밑으로 내려꽂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M파동 실평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이거. 근데 지금 거의 봐봐요. TV에 누군가가 나와서 전략을 얘기하더라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봐봐요. 최근에 가만히 보면 유튜브나 제목을 보면요. 그동안에 닥터 둠이라고 불렸던 많은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누구 얘기 안 할게요. 누구는 한번 보세요. 많은 분들이 요새 다 긍정으로 돌아버렸죠. 감에도가 아닙니다. 감에도가 아닙니다를 벌써 몇 달 전부터 떠들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닥터들도 전부 다 얘가 과메도입니다. 싸졌습니다. 이런 얘기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그냥 매수하십시오 그러는데 도대체 어디서 매수하는지는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큰 장이 온다 그러는데 어디서 큰 장이 오는지는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접수가 됐습니까? 에브리바디? 이걸 내가 정확하게 판단해야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환율을 예를 든다면 봐봐요. 환율도 이거 난리가 난 거죠. 이거 1250원 여기 넘어서면부터 얘가 이제 조만간 내려올 거라고 하는데 이거 다 틀렸잖아요. 그죠? 이거 얘기하는 사람들 다 이게 틀렸다고 여러분들 이 사람들 비난해서는 또 안 됩니다. 이걸 어떻게 맞춥니까? 접수. 다만 이거 얘가 이 환율이 꺾어지려면 이 그래프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얘가. 접수. 얘가 최소한 얘가 여기서 충격을 받을 때는 3차 충격이 있습니다. 1차 충격은 20쌍봉 얘가 1차 충격이고요. 이거 1차 충격밖에 안 됩니다. 2차 충격은 62쌍봉을 줘야 되고요. 3차 충격은 드디어 M파동 실평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언더스탠. 이거 함부로 올라갈 때 아마 이거 예측했던 분들도 지금 아마 뼈저린 통감을 하고 있을 겁니다. 함부로 얘가 올라갈 때 조만간 내려간다고 얘기했다가 완전 코 물려 있잖아. 이런 분들은. 전부 다. 됐어요? 1300 올라갈 때도 얘가 이제 내려올 거라고 했다는 사람 다 코 물려 있잖아요. 이거 아니잖아요. 저는 지금 환율 얼마를 보고 있나요? 저는 지금 여기서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 환책이 무지하게 많이 나왔거든요. 얘를 얼마 평단으로 보고 있나요? 저는 지금 얘를 대략 얘를 얼마 평단으로 보고 있어요. 저희는요. 얘를 얼마 평단으로 리스크 관리해 주냐면 저희는 얘를 1,500원 기준으로 얘가 V홈이거든요. 얘는 1,500원을 기준으로 해서 달러를 내가 많이 갖고 있는 것을 내가 달러를 만약에 100이라는 달러를 갖고 있다면은 한 이 중에서 반은 챙겨두듯이 1,500원 평균 단가로 챙겨달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회원님들? 행복한 고민이죠, 이분들은. 1,500원을 기준점으로 해서 당신 달러 얼마에서 바꿨어? 나 1달러당 1,500원에서 바꿨어. 그것도 반만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럼 반은 왜 안 바꿀까요? 회원님들, 왜 반은 안 바꿀까요? 왜 얘가 1,500원이면 얘가 정말 죄송합니다. 1분말 써서 이빨 먹었는데 배 터지게 먹었는데 투 이너프 충분히 먹었는데 왜 그러면 50%는 바꾸고 왜 50%는 얘는 아직까지 바꾸라고 얘기 안 할까요? 예측을 항상 언제든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접수. 이건 예측이잖아요. 여기서 두드만다는 건 예측이잖아요. 얘는 더 틀릴 수도 있잖아요. 더 간다가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은 팔아주는 여러분들. 제가 생각은 1,500원을 더 간다는 생각 때문인 게 아니라 모른다에다가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다들 닥터둠들이 거의 다 바꾸고 있죠. 그죠? 뭐 올해 큰 장 간다. 내년에 큰 장 간다. 그러고서 바꾸고 있잖아요. 달려. 꽤 됐습니다. 그분들 몇 달 전에 벌써. 그분한테 그때 절대 비난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위험한 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돈 주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회원비 내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무료로 들으면서 거기다가 비난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근데 그분들의 무슨 데이터를 활용하냐면 그분들하고 의견은 같지는 않죠. 저는 여러분들 그분들하고 의견은 같지는 않잖아요. 제가 시장을 보는 눈은 의견은 같지 않은데 그분들의 뭐는 필요하냐면 그분들의 서브 데이터는 필요합니다.
절대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 데이터를 보면은 아, 참 좋은 데이터를 갖고 있구나 라는 겁니다. 결론. 자, 잘 보십시오. 무엇이 잘 되고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보십시오. 다시 한번요. 앞에 서두에 제가 이 전체적인 큰 플로우 차트, 얘가 왜 빠지고 있는지, 얘가 왜 지금 주가가 밑으로 빠지고 있는지 제가 짠짠하게 설명 다 드렸습니다. 인정? 얘가 다 설명드렸습니다. 얘가 왜 빠지고 있고, 얘가 지금 무엇을 반영하고 있고, 얘가 돌려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얘는 제가 몇 번 얘기하죠. 얘는 기조의 전환은, 얘가 기조의 전환, 추세 전환은 금세 온대요. 제가 뭐래요? 기조의 전환은 언제 온대요? 제가 금세 온대요.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TV 나올 때마다 얼마 동안 남았다고 그래요? 기조의 전환은 한참 남았다고 했죠. 제가 맞습니까? 맞아요? 기조 전환은 한참 남았습니다. 얘가 그건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 얘가 지금 주가하고 몇 개월 전에 주가를 항상 비교해달라? 에브리바디? 이런 거 공개해줘도 몰라. 이게 대주목의 진주야. 가르쳐줘도 무슨 얘기인지도 못 알아듣는 거야. 아가는 엄마 따라, 주가는 이평선 따라. 얘가 돌려면 몇 개월 선이 돌아야 돼요? 월봉에서 6개월 선이 돌아야 되죠. 6개월 돌아면 지금 들어온 주가하고 빠져나간 6개월 전 주가하고 항상 비교를 해줘야 돼요. 근데 보십시오. 지금 얼마 차이나 보세요. 위에 숫자 보여요. 얼마래요? 지금 기재가 돌라면 얘가 지금 몇 포인트 차이가 난대요? 위에 써있는 숫자가 502래요. 502요. 근데 얘가 그럼 여길 깨지 말았어야 되잖아요. 여길 깨지 말았어야 이 장이 언제 돌아요? 12월 달에 도는 거였죠. 맞아요? 이게 빠져가는 게 얘가 여길 깨지 말았어야, 이게 2331을 깨지 말았어야 이게 12월 달에 도는 거거든요. 근데 여길 깼어요. 그럼 얘는 내년으로 넘어간 거잖아요. 추세 전환이. 야, 한참 남았다고 제가 얘기합니다. 한참 남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항상 빠져나간 주가랑 비교해야 돼. 그럼 얘가 내려왔고 얘가 지금 여기 요번 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얘가 요번 달에 내려가는 건 상관없는데 얘가 여기를 심히 깨지 않고 요번 달, 다음 달 얘가 여기를 심히 깨지 않고 있으면 얘는 여기부터 6개월 후에 얘는 도는 겁니다. 어때요? 간단하죠? 계산법은. 됐어요? 근데 얘가 또 내려갈 때 여기를 또 깨버리면, 얘가 또 깨리면 그만큼 뒤로 늦어지는 겁니다. 그로부터 6개월. 이해했어요? 얘가 또 깨면 그로부터 6개월. 이해했어요? 깨면 그로부터 6개월. 어렵지 않죠? 그로부터 6개월입니다. 안 깬 다음서부터 6개월입니다. Understand? 타이핑부터 할게요. 안 깬 다음서부터 6개월입니다. 추세가 도는 거는. 그럼 그 사이에 뭐 해야 되는데요? 회원님들, 제가 얘들 주가가 반등할 때마다 뭘 사드리고 있나요? 내가 갖고 있는 건 도저히 많이 빠져서 못 팔겠다. 그래? 그러면 올라갈 때마다 뭘 사드리고 있나요? 인버스를 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실적이 좋은 종목을 갖고 사시던지. 저희가 이번 달에 공략했던 월말 공략주는 100% 성공했습니다. Understand? 얘가 27개 공략했는데 27개 다 성공했습니다. 안 믿어지죠? 월말 공략주 전부 다 성공했습니다. 왜요? 지금은 딱 하나의 종목만 가능하다는 거죠. 자, 타이핑 하나 부탁할게요. 피보나치 급수에 있는 종목만 쏘십시오. 타이핑. 피보나치 급수에 있는 종목만 쏘십시오. 그리고 얘는 기다리세요. 제가 보고 있다가 드디어 시작되면 여러분들 그동안에 잘 참으셨습니다. 드디어 제가 깃발을 꽂고 드디어 제가 올인비트로 들어갈게요. 같이 들어오시오라고 얘기할게요. Understand? 그러니 그 사이에 제발 공부하십시오. 접수했습니까? 얘가 올라가면 두들기고 올라가면 두들기고 올라가면 두들기잖아요. 됐습니까? 그럼 자, 얘는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분명히 얘는 현재 주가가 과매도 국면에 있습니다. 얘는 PBR, 즉 청산가치 기준 보면 얘는 0.8, 쉽게 하면 10억짜리 아파트가 8억에 나온 거죠. Understand? 얘는 1억짜리 물건을 8천만 원에 팔고 있는 겁니다. 얘가 나중에 정상적으로 가면은 PBR은 1이 돼야 되잖아요. 과열에 들어가면 1.2, 1.3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요. 그렇죠? 총 통화량 대비 시가총액도 얘가 하단에 와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은 제가 이번 주에 일요일 날 코엑스에서 강의할 때 여러분께 배포해 드릴게요. 지금 넘겼거든요. 자료를. 접수. 거기 참가하는 그 자료를 모아서 넘겼을 때 빅픽처를 보고 다 넘겼어요. 여러분 처음 보는 자료들도 있을 거예요.
그 이제 저희 위원님들 거기 오셔서 받아가실 거 받아가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교본이 될 겁니다. 아, 이렇게 도는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얘는 그냥 그동안에 얘가 그래왔듯이 속임수 파동만 자꾸만 주고 있는 겁니다. 기조가 도는 것은 한참 남았다. 그 공식은 너무나 간단하다. 지금 주가와 빠져나가는 6개월 전의 주가를 계속 비교해달라. 근데 지금 500포인트 한참 남았습니다. 근데 얘가 다음 달도 아직 멀었죠. 그죠? 아까 한 것은 얘가 여기를 깨면서 12월 달도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럼 얘는 올해는 기조전환이 없다는 겁니다. 내년에 얘가 기조전환 되려면 우리는 언제부터 주목해서 봐야 되냐면 하나 재밌는 꿀팁 하나 줄게요. 얘가 어딘가가 청산한 다음에 반등이 세지 않아도 그 저점을 안 깨면 그로부터 몇 개월 후라고요? 6개월 후에 얘는 돕니다. 됐죠? 됐어요? 6개월 후요. 잊지 마십시오. 그때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 부자 되십시오. 그럴 때 부자 못된 분들은 여기서 부자 돼서 세금도 좀 내고 미국도 특히 세금 좀 내고요. 됐습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그동안에 깨진 걸 다 복구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면 지금은 아닙니다. 참 방송에서 얘기할 때마다 조금 제가 거북스러워요. 이분들 너무 낙담할 텐데. 근데 지금은 아닌데. 그래서 제가 얘가 기조가 되는 건 한참 남았다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얘는 과매도 국면이거든요. 그럼 보세요. 저희가 과매도 국면에 들어갔을 때 두 번 들어갈 때 지금 두 번 다 성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세요. 여기 지금 저희 회원들도 계실 텐데 저기 과매도 구간에 들어가서 여기 성공했고요. 맞습니까? 첫 번째 여기 성공했고요. 또 얘가 내가 때 여기서 들어가서 또 성공했고요. 여긴 종목을 27개 들어가서 성공했고요. 그럼 지금은 얘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얘가 올라갈 땐 때려놓고요. 또 얘가 만개 또 내려왔어. 그러면 과매도 구면에서 또 들어가고 또 올라가면 챙겨주고 그러면서 이 기간을 지나가면 됩니다. 뭐로? 피부나치 급수로.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께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 회원 모집과 상관이 없어도 제가 여러분들 이 회원 모집하면서 여러분께 누차 얘기했을 겁니다. 여러분 당분간은 종목을 쏘실 때는 이거 모집할 때 종목을 쏘실 때는 여기 종가 공략주 더블 공략주를 쏘십시오. 맞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더블 공략주를 쏘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여기 지금 안 써있네요. 아마 그래도 서비스를 드릴 겁니다. 이거 어딨니? 여기 아마 여기 더블 공략주를 줬을 겁니다. 박 과장 이거 꼭 다음에 꼭 쓰라고 그래라. 이거 더블 공략주를 맨 뒤에 끝날 때 제가 상황 봐서 두 종목씩 드리거든요.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여기 가입하신 이분들은 여기서 복구하십시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얘는 더군다나 우리 매도를 잘못해서 크게 당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저희가 매도 기법을 넣은 기법이 있습니다. 여기 매도 기법. 아마 여기 지금 드리는 기법이 매도 기법일 겁니다. 어디 있나요? 매도 기법이라고. 이건가? 여기 요 매도 기법 요거를 들으시면 됩니다. 자, 요거 가입번호는 제가 몇 번 설명을 중간에 드리는 거 이해 부탁드릴게요. 168-3972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요 비밀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이걸 공개하겠습니다. 준비됐어요? 준비됐습니까? 얘들은 도대체 무슨 공식이냐라는 거죠. 제가 장이 지뢰 같을 때는 내보내지 않잖아요. 여기다가. 얘를 어떻게 성공하느냐는 거죠. 준비됐어요? 갑니다. 지금부터 또 무슨 급수를 설명하겠다고요? 남은 시간에? 무슨 급수를 설명하겠다고요? 피부나치 급수를 설명하겠습니다. 언더스탠? 수님, 피부나치 급수가 뭡니까? 할 때 여러분들 먼저 보세요. 여러분 크게 착각하는 거. 장이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얘기예요. 물론 저희도 뭐 한국항공우주라든지 뭐 저희가 뭐 로봇 뭐죠? 레인보우라든지 뭐 이런 것도 저희가 추천하고 합니다만 얘가 이렇게 내려간다는 의미를 못 알아들으세요. 그럼 얘가 내려간다는 이 의미는 뭐가 줄고 있는 거죠? 얘가 그냥 종합이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 아닙니다. 얘가 내려간다는 얘기는 종합이 하락한다는 얘기는 얘는 시가총액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이래도 또 남 얘기 같아요. 시가총액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내 계좌에 잔고가 줄고 있다는 얘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저처럼 이렇게 예를 알고 풀어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얘를 꼭꼭 씹어서 소화시켜 보십시오. 내 계좌에 잔고가 줄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라고 들 것이냐면 얘가 내려가도 종목만 잘 잡으면 대박을 친다는데 이게 어떤 잘못이냐면 봐봐요. 얘가 시가총액이 여기 한 10 정도 있을 때는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주들이 10개 테마주들이 시장을 주도한다고 칠게요. 얘가 근데 시가총액이 얘가 10에서 7로 줄어들잖아요. 그럼 이 중에서 잘 나가는 종목이 3종목은 여기서 탈락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그럼 여기 7개만 남죠. 그럼 물론 이때도 종목만 잘 고르면 살아남아는 있겠죠. 어떠세요? 접수가 됐어요? 근데 다시 얘가 이렇게 내려가서 시가총액이 얘가 지금 시가총액이 줄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중에서 뭔가 약한 고리가 먼저 끊어져 나가는 겁니다. understand? 그 앞에는 강했는데 약한 종목도 있잖아요. 이 약한 고리가 끊어져 나가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이해가 돼야 될 텐데 얘가 시가총액이 2로 줄면 얘는 1개나 2개 테마주만 남고 나머지 약한 고리는 이미 차례차례로 꺾어져 내려가는 겁니다. 그럼 예전에 화렸던 종목이어도 다 이렇게 저 바깥에 있는 종목으로 꺾어져 있는 겁니다. 이 시총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테마주들이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속고 있는 겁니다. 그럼 수익 이럴 때 어떻게 봅니까 할 때 제가 그랬죠. 여러분들 지금 얘는 시장이 나쁘니까 현금으로 마시고요. 이때는 뭐가 제일 좋다냐면 더블 공력주가 제일 좋다고 얘기하죠. 더블 공력주는 뭐냐면 종을 가지고 그냥 쭉 가는 게 아니라 얘가 어차피 내려가더라도 지그재그 파동이 있으니까 좋은 종 내려갈 때 잡았다가 올라갈 때는 챙기고 내려갈 땐 잡았다가 올라갈 때는 챙기고 내려갈 땐 잡았다가 올라갈 때 챙겨야 이 장은 살아남습니다 라고 하고 그 레코드가 여기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하나의 종목도 빠짐이 없이 접수가 됐어요? 보십시오. 얘 내려갔다가도 다 올라가죠. 어떠세요? 얘 내려갔다가도 다 올라가죠. 더블 3 성공, 더블 4 성공, 더블 2 성공 다 올라가잖아 얘들이요. 종목이. 이게 바로 무슨 급수인데요? 피보나치 급수입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살아남고 얘가 이 그림이 돈 버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소장님 그럼 이 그림이 뭡니까? 잘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소위 되돌아가요. 원래 움직였던 방향으로 되돌아가요. 어떻게 되돌아가냐면 이렇게 되돌아가요. 준비되셨죠? 한 번 갖고는 안 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설명할게요. 회원님들 이거 제가 몇 번 여러 번 설명할게요. 아까 얘기했지만 얘가 하락장이면 여러분들 제가 그 탁자 위에 손수건이 있을 때 자 손수건 이렇게 있어요. 여기 놓여 있어요. 그럼 내가 손수건에 여기를 꼭지점을 잡아서 이렇게 올리면은 여기는 먼저 올라가고 여기 주변은 나중에 올라가잖아요. 얘를 놨을 때도 한 골에 다 빠지는 게 아니라 약한 고리부터 떨어지는 겁니다. 10개 테마주가 올라갔을 때 얘가 내려가면 여기 끝에부터 10등, 9등, 8등이 잘려나가는 겁니다. 부동산도 저 바깥에 외곽이 먼저 잘려나가는 겁니다. 보는 사람도 없고 거리도 없고 이해합니까? 맨 마지막에 얘까지 잘려나가는 겁니다. 얘가 하락파동을 됐을 때는 손수건 이론에 의해서 대신 내가 남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종합이 올라가는 장일 때는 시총이 늘어난 장이죠. 가만 놔둬도 이때는 배당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가지고 가야 돼요. 이때는 또 저희가 배당 받으라고 얘기하니까. 근데 여기는 시총이 줄고 있는 장이에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엘리어트 파동론은 이 피보나치 급수를 이용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얘가 세게 올라갔던 상승 추세의 종목은 내려갈 때 그냥 안 빠집니다. 그럼 어떻게 빠지는데 하락 파동으로 빠집니다. 이렇게 많이 빠지고 조금 올라가고 많이 빠지고 조금 올라가고. 그때 얘는 재밌는 법칙이 뭐냐면 이게가 들어올 때 아무리 못 들어줘도 최소한 얘는 하락폭의 3분의 1은 들어줍니다. understand? 잘 가면 3분의 2까지 들어줍니다. understand? 그럼 장을 주도했던 이 종목을 외부로 꺾어진 이 종목, 무슨 봉이요?
쌍으로 꺾은 종목은 절대 쏘면 안 됩니다. 언더스탠. 여기 있는 걸 쏘면 안 됩니다. 이걸 쏘면 안 됩니다. 여기부터 얘가 많이 빠집니다. 이거는. 뭐로 빠진 종목을? 외부로 빠진 종목을 내가 할 때 분할 매수하면 얘는 떴다가 가라앉습니다. 됐습니까? 쌍 먹을 땐 뒤지게 빠집니다. 카카오로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카카오로 설명하겠습니다. 보세요. 카카오로 설명하겠습니다. 보세요. 얘가 올라가다가 별의별 악재를 두들겨 맞아도 보세요. 얘가 올라가다가 별의별 악재를 두들겨 맞아도 볼게요. 피보나치 급수의 원리를 알면 하락장에서도 내가 살아남을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얘를 지금 보시면 어떻게 하면 살아남는지. 여기 보시면 얘가 이렇게 외부로 꺾어지죠. 찾았어요? 여기를 찾았습니까? 찾았어요? 잘 봐요. 얘가 외부로 꺾어진 다음에 얘는 외부로 꺾어진 다음에 얘가 올라가면서 고점을 돌파하는 게 보이죠. 이건 무슨 그림이냐면 이건 그럼 이 자리가 무슨 위치냐면은 피보나치 급수에서 요 위치에 해당했던 겁니다. 얘가 요 위치요. 왜냐면 얘가 외부로 꺾어진 다음에 고점을 돌파했다는 얘기는 여기 장이 아니라 여기 장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외부로 조정받는 다음에 앞에 있는 고점을 돌파한다는 거니까. 이해했어요? 얘가 고점을 돌파한 순간 그러면 이 종목은 너는 상승 추세구나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종목의 끝물은 어디냐면 얘가 내려왔죠. 꺾어졌죠. 꺾어졌는데 올라갈 때 여기처럼 여기 이 구간이나 여기 구간처럼 앞에 있는 고점을 돌파하는 게 아니라 앞에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꺾이는 이게 나왔을 때 얘가 끝물인 겁니다. 이 반등이. Understand? 이게 끝물 반등이에요. 마지막 반등이에요. 특징은 여길 돌파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때 특징은 이게 외봉이면 이게 외봉, 여기 외봉, 외봉이면 얘가 여기 1번, 2번, 3번의 공통점은 고점을 돌파하는 반동을 주던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반동을 주던 얘는 반드시 반동을 준다는 겁니다. 그때 얘가 끝물이어도 이게 고점 끝물이어도 얘는 이 하락폭의 3분의 1 혹은 3분의 2까지는 돌려준다는 겁니다. 그럼 나는 내가 여기를 얘가 내려갈 때 여기나 샀을 때 난 얘가 돌파하는지를 모른다면 난 올라갈 때 챙기고 얘가 올라갈 때 챙기고 얘도 올라갈 때 챙기면 나는 걸려들 이유가 없죠. 내가 그 종목 비록 끝물이어도 그 종목은 걸려들 이유가 없죠. 이때는 아깝지만 이 돈 갖고 내가 다른 종목 가서 먹으니까 아까울 것도 없는 거고요. 내가 A라는 종목에서 B 종으로 가고 B에서 C로 가고 C에서 D로 가고 기타 등등 가면 걸려들 리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피보나치 급수의 원리를 이용한 더블 공략주의 원리예요. 이해했어요? 이해했습니까? 그럼 이들 종목만 노리는 거예요. 내가 이럴 때 얘가 내려왔을 때 이 종목을 노렸을 때 어쩌면 나는 이 종목이 내려갔다가 고점을 돌파하는 종목일 수 있고요. Understand? 아니 내가 이 종목이 여전히 진행 중인 종목이라면 얘가 외국인 종목만 노린다면 이 종목 어쩌면 고점을 돌파할 수 있겠고요. 최악의 경우 끝물이어도 얘는 들었다가 빠지니까 나는 내가 내려갈 때 분할 매수해서 올라갈 때 던질 때는 나는 100% 성공하겠네요. 죄송합니다. 99.99 성공하겠네요. 이해가 가요? 이 말이 이해가 가요? 원리가? 이게 피보나치 급수의 원리인 겁니다. 놀라운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멍하게 있을 때가 아닙니다. 막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막 손수건 던지고 막 그래야 될 겁니다. 이런 원리가 있었네. 내가 아무리 하락장에도 안 깨지는 원리네. 이게 외국인 종목만. 그럼 아까 얘를 갖고 카카오를 갖고 제가 설명한다면 얘는 올라가다 외봉이잖아 이게요. 그럼 얘는 겁먹을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얘는 결국 올라갈 테니까. 얘는 그럼 올라갈 때 몇 가지 방법이 있나요? 이 종목은 몇 가지 방법이 있나요?
방금 얘기한 원리대로 하면. 자, 얘가 여기서 외부로 꺾어줬어요. 내가 여기서 샀어요. 그럼 얘는 몇 가지 길이 있나요? 팔로님 역시 정확해요. 얘는 두 가지 길이 있죠. 팔로님, 소누님. 어떠한 길과 첫 번째 어떠한 길과 얘가 앞에 있는 고점을 돌파하는 길과 아까 여기 피보나치 급수에서 얘가 고점을 돌파하는 길과 understand. 얘가 왜 보니까 얘는 고점을 돌파하는 길과 두 번째는 끝물인 두 가지 경우가 있죠. 팔로님. 여러분이 얘를 이해를 해야 내가 배팅에 자신 있는 거야. 얘는 고점을 돌파하거나 아니면 끝물 반등 둘 중에 한 가지가 있잖아요. 아니 뭐 어렵게 뭐 하방 그러지 마. 그냥 두 가지 지금 제가 쓰는 용어를 써. 고점 돌파하거나 끝물 반등. 끝물에도 반등이잖아 얘는. 그럼 난 애당초 내가 목표를 난 올라갈 때 먹고 나가겠다면 걸려들 이유가 없는 거잖아. 팔로님 저점 무게가 먼저가 아니잖아. 맥점이 얘가 내가 때 얘가 고점 돌파한 종목을 샀을 때의 맥점은 얘는 고점을 돌파하든지 아니면 그냥 반동을 주든지 둘 중 하나잖아. 저점 무게 얘기가 아니라 얘는 분명히 둘 다 공통점 주가가 뜬다는 거 아니야? 이해가 가요? 맥점이 포커스가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 둘 중에 한 가지밖에 없잖아. 얘가 그냥 빠지는 일은 없는 거잖아. 떠야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그때 얘가 여기처럼 뜨면 땡큐. 됐어요? 여기처럼 돌파하면 땡큐. 근데 봐봐. 맨 끝에 끝물일 때 봐봐요. 봐봐. 얘는 여기가 끝물이었지. 얘는 여기가 끝물이었지. 이게 끝물이었지. 이게 끝물이 아니었으면 얘가 여기를 돌파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가 이렇게 1번 돌파하든지 아니면 끝물이면 얘가 여기를 돌파 못하는 거야. 그럼 내가 여기 돌파 못하면 내가 여기서 종가서 얘가 내려갈 때 샀으니까 내가 내려갈 때 여기서 내려갈 때 샀으니까 난 올라갈 때 팔고 나가면 얘가 내려가는 거랑은 나랑은 상관없는 거잖아. 난 안 갖고 있으니까. 이해했어요? 먹는 방법의 유일한 방법은. 야, 이게 참 여러분들 얘를 이해하는 여러분들은 돈 벌 개가 많이 열려있어요. 왜냐면 이 둔팅이 분들께서 얘를 이해를 못해. 지금 어마어마한 공식을 공개했는데 얘를 구별 못해.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고 있어. 내가 이 종목을 사서 여기서 사서 내가 장투를 끌고 왔으면 이 사람은 여기서 물렸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여기서 샀어. 내가 이 사람이 여기서 샀어. 내려갈 때 여기 샀어. 여기서 100만 원치 사고 얘가 200만 원치 샀어. 그래도 얘는 분명히 얘를 고점을 돌파하거나 아니면 얘가 꺾어줘도 얘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빠지면 난 얘가 올라간다는 걸 모르니까 포기하고 난 올라갈 때 얘를 팔았어. 자, 얘가 1밖에 안 먹고 팔았어. 제 얘기를 잘 나. 1밖에 안 먹고 팔았어. 근데 내가 현금만 갖고 있으면 얘가 10이라는 곳이 올라갔을 때 나는 10을 먹어야 되는데 1밖에 못 먹었으니까 나는 9가 아깝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여기 내려갈 때 이 종목을 사서 하나를 먹고 나왔어도 다시 이 종목으로 다시 B 종목으로 가서 또 거기서도 얘랑 똑같은 원리 있는 종목을 사서 하나를 먹고 또 다시 C로 가서 하나를 먹으면 얘가 10을 이렇게 한 종목에서 10을 먹는 거나 내가 종목을 돌아가면서 10개로 하나씩 먹어서 10을 먹는 거나 방법은 똑같고 대신 절대 걸려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이 말을 이해하나? 걸려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잖아. 얘가 우리나라에서 장투에서 먹을 수 있는 종목이 몇 종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코엑스에서 그 정답은 제가 그래프로 뽑아놨어. 보여드릴게. 접수. 요번에 코엑스에서 나가는 자료는 꼭 소장하십시오. 회원님들. 됐습니까? 그럼 얘는 아니잖아. 얘는 거꾸로 얘는 하락이 길잖아. 봐봐요. 얘를 더해버리면 얘는 지금 하락이 길잖아. 얘는 지금 하락이 더 길잖아. 이게 얘는 하락 추세지. 여기서부터 하락 추세지. 얘를 뭐 분석을 하고 뭐 하고 있어. 한심한 짓이지. TV에서 저런 짓거리 하는 거는. 접수. 얘가 어떻게 할까? 아니 하락이 긴데 무슨 대안이 있나? 이게 뒤집어져야 대안이 있지. 이게 높아져야 대안이 있지. 이렇게 됐습니까? 접수가 됐어요. 얘가 돌아서야 얘가
아니 얘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얘가 높아져야 대안이 있지. 얘가 낮아지는데 무슨 그러니까 전혀 노하우가 빵인 거지. 노하우가 얘가 돌아서려면 얘가 내려가다가 돌아서려면 이게 내려가다 돌아서려면 분석을 어디서부터 필요하냐면 얘가 높아질 때 비로소 혹시 바닥 찍었나요? 라는 분석은 여기서 필요한 거예요. 얘가 높아질 때 혹시 바닥 찍었나요? 라는 분석은 여기서 필요한 알박기가 나오잖아. 알박기가. 얘가 이래야 얘가 바닥 찍었나요? 라는 분석이 나오지. 얘가 내려가는 가운데서 어디가 바닥인다는 것은 그냥 찍기면 얘가 어떻게 맞추겠냐고 한심한 짓을 하고 있는 거지. Understand? 얘는 모든 것이 이렇게 돌아가잖아. 그럼 봐봐요. 지금 우리가 쏘고 있는 걸 보자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쏘고 있는 종목을 보자고. 자, 만약에 저희가 레인을 쐈어. 자, 레인을 쐈어. 얘 레인을 보면 이놈은 롱 아닌가? 얘가 롱이잖아. 우리가 노리는 봐봐. 우리가 얘가 쏘는 종목을 보면 얘는 지금 롱이잖아. 얘가. 이해했어요? 롱이잖아. 얘가. 그럼 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려왔다고 칠게요. 얘가 이렇게 어딘가 내려왔다고 쳐더라도 얘는 이게 내려갈 때 이렇게 내려가진 않는다는 얘기지. 이렇게는 얘는 어떻게 빠질 거냐면 빠져도 아까 카카오처럼 얘는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해했어요? 얘는 그럼 이렇게 내려오면 얘는 이 내려온 주식은 길은 몇 가지 길이 있나요? 두 가지 길이 있지. 어떻게 되거나 제가 설명한 걸로 설명해봐. 얘가 내려오면 얘는 어떻게 하는 길이 있거나 하나는. 그렇지, 소노님 정확하게 파악한 거야. 얘는 고점 돌파하거나 understand. 얘가 지금 이렇게 고점 돌파하거나 아니면 얘가 끝물 상승이어도 끝물 반등이 이어서 다음에 낮아지거나 understand. 두 개 공통점은 얘가 끝물이던 고점 돌파했던 두 개 공통점은 둘 다 뭐 한다는 사실이야. 둘 다 뭐 한다는 사실이야. 공통점은 뜬다가 공통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얘들 쏘는 거예요. 얘들을. 이해했어요? 그게 여기 더블 공략주에 나간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이 피보나치 급수를 이용해서 어때요? 진짜 주식은 과학이지. 침대가 과학이 아니라 침대만 과학이 아니라 얘가 진짜 과학이지. 논리가 딱 정해져 있지. 얘가 100% 99.99 성공하는 이유를 접수가 됐습니까? 얘가 실패할 수 없는 이유를 아시겠죠? 얘가 왜 내려갈 때 사면 얘는 나중에 결국 올라가 있나요? 그럴 때 얘가 왜 다 올라가 있죠? 얘가 하나 기술도 안 가다가 얘가 더블샷까지 가서 올라가고. 이해했어요? 얘가 왜 다 성공하고 있지? 얘는 피보나치 급수에서 철저하게 얘가 올라가다 꺾을 때 제가 외국인 종목만 공략하고 있는 거야. 접수했어요? 아직까지 롱이 살아있는 종목만 공략한 거야. 그럼 이들 종목은 둘째 한 가지야. 고점을 돌파하거나 understand. 아니면 끝물 상승이거나. 근데 나는 욕심 없이 얘가 올라갈 때 나는 때리고 다른 종목으로 바깥하겠다는 거거든. 고점 돌파든 상관없이 100% 성공할 수밖에 없는 원리지. 아니면 고점 돌파거나 끝물 상승이더라 둘 다 올라갈 테니까 내가 1%만 먹고 빠져나갔다는 건데, 그럼 나는 얘가 하루에 한 종목씩 100종목 100번만 돌아가면 얘는 1년이면 더블 나오는 건 시간 문제이잖아요. 접근했습니까? 여기에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죠. 지금 장은 하락장 이온이 돌아가서 볼게요. 제가 몇 개월 동안 거의 1년 이상을 얘를 설명할 때 제가 여러분께 잘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께 이걸 설명할 때 얘는 하락장 이온이 맞습니까? 회원님들은 아시잖아요. 다른 초보님들이야 들락날락거리니까 모르지만 제가 항상 얘를 설명할 때마다 더블방에 여러분들 회원 모집을 할 때마다 지금 여러분 얘는 하락장입니다. 얘가 하락장입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내가 장투로 끌고 올라갈 수 있는 불과 몇 %도 안 되오니, 회원님들 몇 프로도 안 되오니 우리나라 시장에서 얘를 장투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은, 얘는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장투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은 한번 베팅한 다음에 얘가 끝까지 가서 장투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은 몇 프로도 안 되니까. 이거 대답이 없어, 이 개뿔. 이거 여러 차례 얘기했잖아. 몇 프로도 안 되니까. 5%도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 코엑스에서 5%도 안 돼요. 얘가 장투할 수 있는 건 5%도 안 되고, 얘가 뜰 때 주도주와 이때 뜰 때 주도주가 다를 수도 있다고 그러지, 제가. 여러분들 부동산 봐도 이번에 올라갈 때 부동산 소형 아파트가 주도했는데,
다음에 부동산 받아치고 할 때는 소형 아파트가 아니라 대형 아파트가 중대형 아파트가 얘를 주도할 수, 이거 몇 번 얘기하잖아. 지금 여러분께 미리 교육을. 그러니까 얘가 올라가면 12630으로 써야 된다고 그러잖아. 종합은 분명히 올라갈 테니까 12630 써야지 주도주를 쓸데없이 노릴 필요가 없다고 그러잖아. 이거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니까, 이 원리를. 접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 오늘 내가 회원회가 앞에서 들어왔어. 그래? 그럼 여러분들 뭐만 하시면 돼? 일단 당분간은 당분간은 뭐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당분간은 여기에 있는 이것만 하시면 된단 말이죠. 왜? 얘는 보시더라도 실패가 없잖아. 장이 지뢰 같은 하락장인데도 얘는 실패가 없잖아요. 접수. 얘는 장이 지뢰 같은데도 봐봐요. 지금 8월달, 9월달, 10월달 한번 보세요. 8월달, 9월달, 10월달인데도 실패가 없잖아요. 얘가. 실패가 없잖아요. 다 지가 올라가면 그냥 내가 출근할 때 그냥 1%만 걸어두면 아침에 운 좋게 3%부터 시작하면 3%로 매도가 되는 거고 5% 시작하면 5%가 매도되는 거고 아니면 1, 2, 3, 4만 넣어주면 이렇게 다들 실적이 좋은 주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올라가는 거잖아. 실적이 좋으니까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실적이 좋으니까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얘들은 둘 중에 한 가지밖에 없어요. 고점 돌파하거나 아니면 끝물 반등이어도 내가 팔고 도망간 다음에 빠지거나. 무슨 급수에 올린대요? 무슨 급수에 올린대요? 피부나치 급수의 원리인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얘는 소장님 이 장은 언제 돌까요? 이 장이 돌려면 지금은 경기가 전환될 수 없으니까 바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고요? 금리가 내려가는 것밖에 바랄 수 없다. 그러면 금리가 내려가는 걸 바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연준의 전략이 바뀌는 것밖에 없는 거죠. 연준의 전략이 바뀌어야 되죠. 연준의 전략이 봐봐. 연준의 전략이 6월 달에 3.4에서 9월 달에 4.4로 바뀌었어요. 접수? 근데 얘들의 전략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안 바뀌지 않아요. 얘들이 2020년 재작년에 12월 달에 여기 제로. 작년 3월 달에도 제로. 근데 얘가 지금 벌써 4%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인플레가 생각보다 심각하니까. 그럼 얘들이 경기가 꺾어지는 것이 생각보다 급하면 얘들이 바뀌겠죠. 이게 바뀔 거 아닙니까? 이거 안 바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얘들 바뀝니다. 이게 바뀌는 조치를 미리 알아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바뀌려면 12월에 안 바뀌면 다음에 몇 월, 3월에 안 바뀌면 몇 월, 6월 이렇게 계속해서 봐야 됩니다. 얘를 추적해 가야 됩니다. 됐습니까? 근데 얘가 바뀌기 전에 뭐가 바뀔까요? 뭐의 위치가 중요하죠? 얘가 이미 바뀔 조짐이 보이면 이미 주가가 바뀌어요. 누구에 의해서? 스마트 머니에 의해서. 그럴 때 우리는 얘를 갖고 판단해 가는 겁니다. 접수. 얘를 가지고 우리가 A, B, C 타입을 판단해 가는 겁니다. 얘가 5파동이니까. 얘가 최악의 경우에는 얘가 지금 5파동이니까 5-5로 빠지겠네요. 1, 2, 3, 얘가 1, 2, 3, 4, 5거든요. 얘가 5에서 20이 지금 얘가 1이거든요. 1, 2, 3, 4, 5면 얘가 바닥점이 오거든요. 여기를 우리는 잡아내야 된다는 거죠. 이건 제가 잡아드릴게요. 됐습니까? 그때까지 살아남아야 되고 지금 올라가도 가짜니까 계속 인버터를 추가하셔야 됩니다. 특히 현금이 50%가 안 되는 분들은 아니면 내가 소지점 저는 이미 현금이 많고 지금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더블 공략 좀 하라고. 왜? 지금 레코드 보십시오. 이거 사실 대단한 레코드죠. 여러분들. 원리를 알고 하는 대단한 레코드죠. 어떠세요? 얘가 10월, 9월, 8월 안 끼잖아. 얘가 이렇게 장이 작살나게 깨졌는데도 안 빠지잖아. 이거 대단한 원리입니다. 이렇게 매매하는 것을 보내드립니다. 자, 거의 얘가 지금 푸틴 얘기 할 것도 없이 아까 제가 핵전 얘기도 나왔는데 이런 건 제가 따로 모아서 요런 데다 제가 중간에 섞을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얘를 중간에 들어오셔서 얘를 꼭 들으십시오. 얘를 꼭 들으십시오. 얘가 위로 충돌, 진드기 이미 여기 다 있죠? 됐습니까? 여기 다 있습니다. 이 안에 내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에 보시면서 적용하시면 좋겠고요. 또 국고초에 있는 것도 이런 것들 자꾸만 보다 보면 느껴집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보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가장 걱정되는 것은 이미 여러분 이제는 하락장인지 압니다. 이제 걱정되는 것은 제가 상승장이어도 여러분들은 베팅을 못 쏠 거란 얘기죠. 왜? 이미 지금 꽁꽁 얼어 있어서
마음속으로 아마 이렇게 마음먹은 사람들도 계실 거예요. 에이, 이번에 본전 오면 팔고 떠나야지. 근데 본전 이렇게 쉽게 옵니까? 안 오죠. 그죠? 내가 지금부터라도 얘를 공부해놔야 됩니다. 자, 요건 4개를 99만 원이고요. LS 욜로 문의하시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그리고는 요거 뭐 기법도 같이 드린다니까 이렇게 해서 참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방송 들으면은 얘가 지금 점심 방송을 제가 안 하니까 여기다가 얘가 어떤 조짐이 나타나면 여기다 넣어놓을게요. 여기를. 이거 한 5분밖에 안 돼. 이건 지금 제가 거의 1시간 정도 왔지만 얘는 뭐 많이 한 10분 정도 했네요. 오늘도. 여긴 9분 정도 했네요. 그죠? 이렇게 좀 내용이 길 때는 여기 뭐 20분도 하고 그러지만 보통은 9분, 10분 내에가 끝내버립니다. 제가 되도록이면 요거 10분 내로 끝낼게요. 살짝 들어와서 요 10분 내로 들으시면서 전체를 보면은 하실 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아셨죠? 되셨죠? 자, 그래서 요 마지막 페이지는 요거 가입 페이지로 여기다 놓고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로 가입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들어서 고맙습니다. 마감합니다. 앞에 꼭꼭 보십시오. 앞에 큰 플로우 흐름